모나유는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인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랐고 충분한 노력 없이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녀는 강한 가족,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모든 것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장밋빛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모든 단계에서 시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나유는 대학 재학 시절부터 개인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엄마가 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와 같은 파장에 있고 활기차고 활동적이며 이 시기를 훨씬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녀는 현실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모나유는 첫눈에 반한 양동근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양동근을 쳐다봐? 그 사람 좋아해요? 피정옥이 물었다. 그 사람을 너무 쳐다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소녀는 벽에 기대어 친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피정옥은 항상 직설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거만하기까지 했다. 많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지만 모나우는 그녀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고 두 소녀는 금세 공통의 언어를 찾았다. 1학년 때부터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고 3학년이 되자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피정옥은 계속 모나운을 쳐다보면서 남자아이를 노려보았다. 수업이 끝나면 그에게 다가가 커피 한 잔이나 산책을 제안할까? 이 순간 모나운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너 왜 그러니? 아니, 당연히 아니지. 내가 아니라 저 친구가 먼저 나서야지. 난 이런 거 하겠다고 한 적 없는데. 모나우는 불쾌한 듯 코웃음을 치며 여전히 그 남자를 쳐다보다가 이제 친구에게 시선을 돌렸다. 난 그냥 그 남자가 뭘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야. 그게 다야. 왜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타입이 전혀 아닌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말할 수 없잖아요. 당신이 그를 보는 눈빛이 보여요. 왜 당신이 먼저 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멍청한 고정관념이야. 피정옥은 친구를 노려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몇 초가 지났다. 모나우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소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피정옥은 친구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재빨리 양동근을 향해 걸어갔다. 모네오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친구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다 합의했어. 오늘 밤에 같이 카페에 가기로. 고마워하지 마, 여자친구. 모네오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피정옥을 바라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좋아하는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설렘과 그를 만난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어쩌면 그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지도 모릅니다. 무례하거나 그냥 재미만 보고 헤어지기로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수십 가지 두려움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나유는 그런 생각들을 밀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신경질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피정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왜 그랬어? 사귀지 않는다고 했잖아. 전혀 내 타입이 아니라고. 모나유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오늘 저녁은 다가오는 시험 공부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나우는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않으려고 눈을 동그랗게 굴렸다. 하지만 피정옥을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알았어. 그럼 내가 양동근한테 가서 오늘은 못 온다고 내가 대신 간다고 말할게. 네가 양동근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적어도 오늘 밤은 즐겁게 보낼 수 있겠지. 피정옥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그 남자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갑자기 모네온이 그녀를 잡아당겨 피정옥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이 코미디는 이제 지긋지긋해. 만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요. 그는 나와 함께 저녁을 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소녀는 침묵하며 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친구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피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모나운을 압도하는 생각과 걱정을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모나운은 다가올 미팅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이 아끼는 남자에게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어떻게 끝날지, 양동건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남은 늦은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소로 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소녀는 혹시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고 자신의 옷차림과 스타일링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주소만 알려줬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장소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곳이 아닌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곳에 들어갈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의심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 순간 경비원이 오만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서 구경만 하실 건가요? 그 목소리는 의외로 크고 짜증스럽게 들려서 모나운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전히 침착하고 집중한 표정이었다. 그는 여자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여자는 그의 무거운 시선 아래 클럽으로 걸어 들어왔다. 안녕 예쁜이, 여기서 처음 뵙네요. 오늘 밤 즐거운 시간 보내시겠어요? 입구에서부터 한 남자가 소녀에게 다가와 그녀를 집요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그는 모나운의 허리에 손을 얹고 그녀를 너무 가까이 끌어당겨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무 겸손하게 굴지 마. 여자들이 여기 왜 오는지 다들 알잖아. 나랑 같이 있으면 좋아할 거라고 약속할게요. 남자는 모나윤에게 키스하기 위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소녀는 남자에게서 떨어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이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눈을 질끈 감았다. 몇 초가 끝없이 흘러갔다.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였고 소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위협적인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을 뜨고 싶었고 극도로 짜증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내 여자를 건드리는 거야? 눈을 뜬 모나연이 본 건 한 손으로 낯선 남자의 셔츠 깃을 잡고 있는 양동근이었다. 전에도 얘기한 줄 알았는데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으면서 또다시 모두를 내 그물로 끌어들이려 하네. 인생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모나오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들을 쳐다보았다. 낯선 사람은 이 상황에 매우 당황한 것 같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녀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의 빛이 깜박이는 것 같았다. 양동근은 계속 그를 붙잡고 소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늦으셨어요. 클럽에 들어올 수 없었나요? 아니면 와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나요? 대학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이네요. 바람둥이 소녀 같네요. 네, 낯선 사람이 말했고 그의 얼굴에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다음 순간 양동근의 불쾌한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괜히 말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1초 후 낯선 사람은 이미 그 남자의 불쾌감을 피하기 위해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양동근은 모네온이 조용히 말할 때까지 그를 계속 쳐다보았다. 정말 고마워요. 너무 무서웠어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 작고 불쾌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흐르며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하는 동안 몇 초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흘렀고 양동근이 그녀를 밀착했다.
모나우는 따뜻하고 기분 좋게 고민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이제 삶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았고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삶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한 장난을 치는지 알았다면 그녀는 보답하기 전에 2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녁은 매우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칵테일 몇 잔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량동건은 자원해서 소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다지 고집스럽지는 않았지만 모나윤이 잠시도 자신의 존재를 잊게 하지 않았습니다. 밤길을 걷던 양동근은 소녀를 계속 바라보며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내 친구가 못 온 게 오히려 다행이야. 완전히 새로운 면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하고 멋져요. 진작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게 후회될 정도예요. 양동근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표정이 한결 편안하고 여유로워졌다. 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모네오는 몇 미터 뒤에서 당황한 듯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그렇지 않다고 속삭였다. 몇 미터 후 양동근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소녀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당황한 표정을 알아차린 그는 물었다. 잘 지내세요? 귀신을 본 것 같아. 따라잡아. 모나오는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청년을 따라잡으며 물었다. 내 친구는 왜 왔어? 날 만나기로 했잖아. 오늘은 안 와도 됐는데. 모나유는 양동근의 표정이 의아해하는 것을 눈치챘다.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 발짝 다가가서 여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피정옥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는 대학에서 저에게 다가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겠다고 했더니 너만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클럽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에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문자가 왔어요. 전 그냥 가고 싶었지만 당신과 얘기가 너무 잘 맞아서 저녁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함께 가지 말았어야 했고 오늘 저녁을 함께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불쾌한 느낌으로 그녀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윙윙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피우기로 결심한 친구를 위한 것이었다. 모네오는 눈에 띄게 축 처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어깨를 가볍게 만진 다음 망설이면서 말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지? 그냥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건 잘 못해서요. 저는 주로 다른 소녀들과 어울렸는데 제 연설에서 완전히 다른 기분 좋은 단어를 인식하는 소녀들과 어울렸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처럼 좋은 여자애들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는 법만 배우면 돼요. 그러니 뭔가 잘못되면 바로 말해요. 알았죠? 양동근은 신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문제인 것 같았고 소녀의 영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종의 동정 어린 표정으로 양동근을 바라본 다음 말했다. 나 같은 여자와 연애를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 난 네가 아는 여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그런 옷도 입지 않을 거고 네 관심을 끌기 위해 네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도 않을 거야. 너한테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 소원을 다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 모나연은 양동근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그의 속내를 이해하려 애썼다. 난 절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으니 그걸 이해해줘야 해요. 너와 나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거고 넌 나를 쫓아다녀야 할 거야. 난 당신이 보기만 해도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쉽고 저렴한 여자가 아니에요. 너와 함께하기 위해 내 자존심을 밟지 않을 거야. 소녀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느껴졌다.
그리고 양동근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두 번째 침묵은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와의 관계를 위해 이 모든 걸 할 의향이 있습니까? 모나우는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어렵고 예상치 못한 질문인지 깨닫고 그를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몇 초 동안 양동근의 머릿속이 맴돌았고 소녀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떠날 준비를 하던 그는 서둘러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알다시피 나는 당신이 지금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 같아요. 그래, 내 대한 소문은 나도 알고 있고 그게 갑자기 나온 소문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우리 관계를 위해서,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날 믿고 우리가 괜찮을 수 있다고 믿어줘요. 약속할게요. 더 나아질게요. 더 나아질게요. 나는 끊임없이 완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나와의 관계에서 가능한 한 편안할 것입니다. 제발 이렇게 떠나지 마세요. 양동근은 소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서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크게 유지했다. 모나우는 공기가 뜨거워져 그녀 주위가 거의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경련하듯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서 불과 수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선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양동근은 무언의 질문을 하듯 그녀의 눈을 응시했고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마음의 큰 외침은 너무 멀고 하찮아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에 항복하고 내면의 이상한 아픔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첫날부터 양동근은 소녀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그녀를 안아주고 그들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나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행복은 침묵을 좋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오래가지 못했다. 피정옥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종종 친구를 놀리곤 했습니다. 양동근의 말을 인용해 친구를 당황하게 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리고 친밀감의 표시를 끊임없이 패러디했습니다. 친구를 즐겁게 해줬죠. 반면 모네오는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인꼬 부부 너무 귀여워요. 미운 오리 새끼는 언제 낳을 거야? 피정옥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친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피정옥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모나우는 완전히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소녀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순간 친구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관계 그만 놀려. 몇 주나 지났는데 아직도 내 자리를 찾지 못했어. 당신의 모든 발언과 이상한 농담이 부적절하고 그것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특히 양동근은 불량배고 나는 착한 여자여서 양동근과 나는 이상한 관계라고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고 저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왜 저와 사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진짜 과학적인 이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나연은 미친 듯이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정말 짜증나 죽겠어. 이해하지? 피정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듯이 손을 들었다. 그 후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고 공격적인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남자친구가 당신을 물었나요? 그가 관계를 맺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비밀이 아니며
이제 당신도 그와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두렵지 않나요? 모나유는 친구의 말에 어느 정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고 예전의 섬세하고 연약한 소녀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해요. 사실이 아닌 거 알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친절을 이용하고 제 개인적인 경계를 넘을 때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존엄한 대우를 받고 싶고 그런 걸 참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모나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담담하게 친구를 바라보았다. 피정옥은 자신을 부른 다른 지인에게 정신이 팔린 채 어깨만 으쓱했다. 모나유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고 양동근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지 못하게 해야만 했다. 하지만 정말 어떻게 끝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3년 차가 될 무렵 양동근은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모나유는 서두르고 싶지 않아 오랫동안 저항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들의 관계가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주장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두르고 싶지 않지만 절대 동거하지 않겠다거나 같이 살지 말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조금만 지나면 다 생길 거예요. 모나유는 양동근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려 애쓰며 말했다. 너랑 나 사귄 지 1년도 안 됐잖아. 이제 막 서로의 색다른 면과 취미를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결혼 생활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망이 되지 않도록 먼저 서로를 조금 더 잘 알고 나서 함께 살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녀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남자에게 분명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양동근은 그녀의 말을 전혀 듣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지금 당장 같이 살면서 서로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사이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알아요? 당신 머릿속에 있는 이상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아내도 엄마도 행복한 여자친구도 될 수 없어요. 남자의 말은 공격적으로 들렸다. 그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눈빛으로 모나운을 바라보았고 소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연인의 말에 대답하려 했지만 그는 화를 내며 그녀를 때렸다. 나와 진지한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가족을 원하지 않는다면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왜 나를 구부러지게 하는 거야? 왜 내 머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내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어리석은 변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당신이 시간을 갖고 싶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죠. 그렇죠? 난 그저 당신의 오락거리, 당신의 심부름꾼,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줄 사람, 당신이 내 감정을 충분히 가지고 놀았다고 판단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사람. 그렇지. 그 남자의 말에 모네오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녀는 그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불쾌한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남자의 독백이 끝나자 그녀는 한숨을 크게 쉬며 동거를 시작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동거를 시작한 후에야 그녀는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부부는 공동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모두 빠르게 최소화되었습니다. 문제는 4학년 중반에 그 남자가 아침에만 집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네오는 몇 번은 눈 감아 주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 앉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척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깊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또 다른 밤을 보낸 후 집에 돌아온 순간 청년에게 선언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 남자는 그녀의 분노와 불만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양동건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눈을 응시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확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침묵이 무거워지고 있었다. 얘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양동근은 소녀를 껴안으려 하며 말했다. 모나우는 날카롭게 뒤로 물러서서 그를 막은 다음 더욱 짜증스럽게 말했다. 오늘 아침까지 어디 있었어? 왜 밤에 사라지는 거야? 내가 집에 앉아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어디서 시간을 보내? 내 옆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만 집에 오기 시작하면 내 쪽에서 그런 행동을 원하십니까? 남자의 눈에서 분노를 느끼면서 소녀는 덧붙였다.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고 있나요? 당신은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해도 돼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나도 밤낮으로 즐겁게 지내고 싶고 항상 집에 앉아 있지 않고 젊음을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녀는 가슴에 팔짱을 끼고 그런 간단한 제스처로 상황에 대한 완전한 불만을 드러냈다. 양동근은 이미 그런 상황에서 빠르고 쉬운 용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변명하거나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양동근은 완전히 차분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하거나 불만스러운 기색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모네오는 그런 말을 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부모님은 가족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젊은이들의 열망을 지지하며 그들을 부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아이들을 통제하기 쉬웠습니다. 부부는 졸업 후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소녀는 그렇게 오래 지연된 이유가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놀란 표정을 알아차린 남자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것, 내 생일이잖아, 그렇지? 선물을 주고 싶어서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일하러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게다가 그렇게 하면 내 선물이 더 값어치가 있을 테고 선물을 사고 나서도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양동근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미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놀랄 것도 없다.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겠지? 아니면 여전히 내 대한 의심이 남아있을까요? 모나우는 스스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눈을 내리깔았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선물을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통제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미안해요. 그런 결론을 내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당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어요. 전 그냥 당신이 예전의 삶, 파티와 손가락만 흔들면 뭐든 해줄 수 있는 많은 여자들로 돌아가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날 위해 일할 줄은 몰랐어. 정말 고마워요. 모네오는 그 단순한 행동에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남자에게 온몸으로 몸을 밀착했다. 그녀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모나유는 양동근이 밤에 집을 비우는 것에 대해 좀 더 편안해졌고 그 남자가 정말 일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생일 선물로 주기로 약속한 깜짝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끝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축하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와 양동근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계획이 뭐야? 오늘 밤을 함께 보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때? 모나유는 이런 중요한 날에 양동근이 자신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확신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는 그녀의 방향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늘 계획이 정확히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평소처럼 늦게까지 일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해해 주세요. 양동근은 놀란 소녀의 표정을 무시한 채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다. 6시까지 안 오면 오늘은 안 기다려도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알았어요. 소녀는 우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양동근이 자신을 놀라게 한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기다리던 저녁이 찾아오는 순간 모나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망이 찾아왔다. 양동근은 6시, 7시, 8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이 앞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서프라이즈를 해낼 거라는 믿음은 점점 더 희박해져만 갔다. 저녁 10시가 되자 모나윤은 그 청년이 오늘 밤 집에 오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이 왜 그런 일을 하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생일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양동근은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기분이 좋았고 칵테일 흔적을 보면 분명히 즐거운 밤을 보낸 것 같았다. 그는 복도에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옷을 벗고 있는데 모네온이 나왔다. 양동근은 그녀를 껴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날카롭게 옆으로 물러섰다. 그는 바닥에 쓰러질 뻔했다. 당황한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갑자기 다시 그렇게 분개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당신을 위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준비한 완벽한 놀라움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는 자신의 말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소녀를 계속 안아주려고 했지만 소녀는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청년이 정말 자신의 생일을 잊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불쾌한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은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양동건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왜 공주에서 다시 용으로 변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내게서 멀어지는 거야? 그는 소녀를 다시 안아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분명히 짜증이 났기 때문에 모나우는 당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울지 않도록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크게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다. 더 이상 날 놀라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 모네오는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려고 심호흡을 했다. 배신감에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다. 몇 초 후 양동근이 자신을 열심히 바라보며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녀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당신은 참석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선물을 준다는 멍청한 핑계로 매일 밤 회사나 어디로 가버렸어? 어젯밤 내내 당신이 날 놀라게 해줄 거라고 내 휴일을 잊지 않았을 거라고 믿으며 기다렸는데 다 헛수고였나 봐요. 소녀의 뺨에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꺼풀을 뜨고 청년을 열심히 바라보다가
그가 얼마나 빨리 창백해지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는 고통이 여러 화살로 그녀를 꿰뚫었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고 생각과 의식을 통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나우는 최선을 다해 자신을 억제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동거를 시작한다는 내 말이 맞았어. 넌 아직 진짜 가정생활이 뭔지, 어떤 게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어. 당신은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하는 전업주부를 얻었을 뿐이지 나를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둘 다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 서로 속이지 말자고요. 모네오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이 관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몇 번이나 조용히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청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대화가 마지막 대화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깨달음이 그녀의 머리를 덮쳤고 소녀의 뺨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관계를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지금 그만두는 것이 더 나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속이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수록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후 모나우는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대학으로 나갔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학교까지 걸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수십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이 현실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쫓아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인들에게 그런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책은 그녀의 진정한 감정과 걱정을 진정시키고 숨길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하루 종일 소녀는 그 결말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양동근이 헤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미래에 대한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 모나운을 놀라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모든 방에서 단순히 완벽한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몇 개의 방을 지나가다가 바닥에 장미꽃이 피 먼 방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며 그 방향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입구에서 몇 미터 앞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곧바로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 위에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 있고 사방에 촛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양동근과 함께 즐겨보던 로맨틱 영화를 연상시키는 풍경이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 남자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몇 걸음 다가와 손을 내밀며 소녀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모나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순순히 앞으로 걸어가다가 침대 바로 옆에 멈춰섰다. 양동근은 소녀에게 꽃다발을 내밀었고 소녀는 즉시 밝은 꽃향기를 맡으며 기분이 좋아졌다. 눈을 감고 소녀는 꽃잎을 부드럽게 만져 피부 표면에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기분 좋은 따끔 거림이 남았습니다. 몇 초 후 모네오는 부드럽고 부드러운 양동건의 목소리를 들었다. 자기야. 그 순간 모나우는 눈을 뜨고 그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왠지 모르게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 때문에 마음속에서 묘한 설렘이 올라왔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별일 수 있을까? 그가 지금 당장 그녀를 그렇게 떠날 수 있을까? 가장 불쾌한 생각이 소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 소년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못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실수를 잘 알고 있으며 죄책감을 부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최고의 남자친구와는 거리가 멀었고 당신의 생일을 잊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용서해 줘.
하지만 널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걸 안 주고 떠날 수는 없었어. 동거를 시작하자는 제안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엇갈려서 이렇게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서둘러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어.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당신이 내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당신은 우리 아이에게 훌륭한 엄마가 될 것 같고 훌륭한 가정주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내가 꿈꾸는 이상형이고 당신 없이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일부, 내 마음의 일부, 내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양동근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어 소녀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더 좋든 나쁘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나와 함께하기로 동의하십니까? 내 인생을 함께 해줄래요? 네. 모나우는 입술로만 속삭였다. 하지만 양동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소녀는 재빨리 무릎에서 일어나 소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반지는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영혼에서 어떤 감정이 솟구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몇 초 동안 선물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양동근이 정말 자신의 휴가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안도감과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렸고 결혼 생활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통, 그리고 미래의 가정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몇 분의 완전한 침묵이 지나고 나서야 소녀는 자신이 정말로 집의 아내이자 여주인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그것을 매우 원했습니다. 다음 날 모나유는 이미 양동근이 자신의 생일에 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프로포즈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주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는 어리석은 우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나중에 조용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양동근이 당신에게 청혼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반지 값을 좀 보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모님이 더 줄 수 없는 형편이라 내 20살 생일에 꼭 프로포즈하고 싶다고 했어. 아빠와 저는 너무 어리니까 미리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사람이 커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정했죠. 행복하세요? 모나우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머니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양동근이 항상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반지와 다른 모든 선물을 혼자서 얻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부모님의 돈으로 구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밤에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왜 그는 그녀에게 다시 거짓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 더 낫습니까? 여보, 내 말 들려? 왜 말을 멈춘 거야? 아니면 평소처럼 이미 연결이 끊어졌습니까? 여자는 계속 전화기에 대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하지만 모나우는 목소리가 멀리 떨어져서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에 너무 놀라서 전화벨이 울린 후에도 한참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모든 의심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모나유는 미래의 남편과 자신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프로포즈 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용서하고 잊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 삶을 꾸리기로 결정했고 미래는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해피엔딩, 특히 첫사랑이 거의 없습니다.
모나윤은 이것을 직접 경험해야 했습니다. 부부는 크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결혼에 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소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공주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결혼하기로 동의하고 진정한 가족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거의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학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다만 양동건은 더 이상 야근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야근을 그만두었습니다. 가끔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일했지만 항상 자정전에 돌아왔고 모나윤 씨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파티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동근은 집에 더 많이 들어오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고 아내와 아내의 상태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청년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업에 취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번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매우 편안하지만 편안한 생활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모네오는 문 앞에 다가가 예상치 못한 손님을 들여보내기 위해 천천히 문을 열면서 아직 깨닫지 못했던 끝의 시작,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문지방에는 어린 소년을 품에 안은 한 소녀가 서 있었다. 소녀는 모나운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거만하게 말을 걸었다. 양동근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는 소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바라본 뒤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실례합니다만 당신은 누구고 이 시간에 왜 제 남편이 필요하십니까? 업무와 관련된 일로 오셨다면 근무 시간 중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모나윤 씨는 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에 2번, 몇 분 동안은 아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리샤는 멍하니 아이에게 시선을 옮겼다. 아이는 실제로 그녀의 배우자와 닮은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몇 초 후 그 소녀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아서 아파트에서 쫓겨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살 것입니다. 소녀는 놀란 집주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한 채 뻔뻔하게 밀고 들어왔다. 모나우는 소녀가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스스로 옷을 벗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 순간 양동근이 복도로 들어왔다. 그는 아기를 안고 있는 소녀를 똑같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무슨 일인지 중얼거렸다. 그는 시선을 배우자에게로 옮겼고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더는 명백한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남자는 재빨리 모나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드러움을 전달하려고 몇 초 동안 조용히 소녀의 눈을 응시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끔 두 사람을 흘끗 쳐다보았다. 침묵이 계속되었다. 모나윤이 손을 떼려는 순간 양동근이 손을 더 꽉 쥐고 말했다. 미안해. 오래 전 일인데 그때는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너와의 관계에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전혀 몰랐어. 당신은 내 인생에서 구원의 등불이 되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깨어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실수를 했고 어리석고 순진했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 그러다 네 생일을 며칠 앞두고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월급도 받지 못했어. 제가 일을 망쳤다는 사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깜짝 선물을 줄 수 없었죠.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갔어요. 그때 그녀가 거기 있었어요. 남자는 모나운만큼이나 열심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혀를 내밀고 아름다웠고 완전히 난잡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물론 아침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흩어진 옷가지와 옆에서 자고 있던 소녀가 많은 것을 말해줬어요. 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최대한 열심히 파티를 하고 가장 독한 칵테일을 사서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고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강요하기 위해 당신의 생일을 놓친 제가 완전히 멍청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는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내쉬었다. 그는 모든 것이 여전히 괜찮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를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가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 후에야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녀는 즉시 말하지 않고 할 일이 없을 때만 말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제가 아이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제가 완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저축하는 것은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지출하던 비용 중 일부를 줄였어요. 송금하는 돈은 줄었지만 아내가 크게 살지 않았다면 그 정도면 충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왜 우리 집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우리 아파트에 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양동근은 자신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아이를 안고 있는 소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고 몇 분이 지났다. 모나유는 다음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지만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양동근에게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는 소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 아이라면 어떨지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의 일부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아요. 아이에게는 진짜 아빠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사람이요. 아이의 지갑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지지와 모범이 되어줄 사람. 인생에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모나우는 남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으며 최대한 따뜻함과 배려를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모든 일로 인해 마음이 조금씩 찢어지고 있지만 계속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과 나는 관계를 끝내야 해요. 그 아기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에게 아름다운 아들을 준 그 여자도 당신이 필요해요. 온전한 가족이 필요한 아기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모나우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다. 고통, 두려움, 절망, 모든 것이 뒤섞여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녀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엄마 혼자서는 줄 수 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아이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쉽게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 양동근이 외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들 앞에서 다리를 벌린 여자 때문에 정말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싶습니까? 이 아이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실제로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많은 남자와 사귀었고 그중 몇 명에게 돈을 뜯겼는지 알기나 해. 이제야 내 차례가 온 거야?
농담이지. 남자는 꽤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지만 여자의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그동안 두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던 손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양동근이 정말 당신 아이의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니 훌륭한 가장이자 아빠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모나우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짐을 싸러 갔다. 그녀는 배우자의 간청과 주장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처받고 황폐해졌으며 완전히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 자신의 중요한 일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녀는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신청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하여 처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메스꺼움, 두통, 지속적인 피로. 그녀는 방금 신경쇠약이나 독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박과 생선을 먹고 싶은 충동을 참다 못한 모나윤 씨는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기다림은 참을 수 없었고 몇 분 후 소녀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틀어 막은 그녀는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무력감이 엄청난 힘으로 그녀를 덮쳤습니다. 최근에 그녀에게 쌓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시험에서 2개의 밝은 빨간색 줄무늬가 보였고 소녀는 자신의 삶이 이전의 평온하고 즐거운 시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모나윤은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흥미로운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다른 여자와 공유하고 싶은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별을 선언한 후에도 그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며칠 동안 완전히 엎드려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일과 모성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가능한 모든 다른 옵션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 끝에 인생은 그녀에게 즐거운 놀라움을 주기로 결정했고, 이는 그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고, 모든 것이 여전히 좋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나윤은 새로운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서 일하는 것이 내면 어딘가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직장의 추천서가 좋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은 해고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된 소녀에게 다가갔고 우수한 특성과 추천서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녀가 좋은 직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좋은 보수를 약속했습니다. 모나우는 사무실 첫날부터 잘생긴 남자에게 끌렸고, 그는 그녀에게 매우 모호한 관심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홍남기는 거의 매 순간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그녀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책임감 덕분에 그 남자는 회사의 다른 모든 직원들의 배경에서 밝게 돋보일 수 있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홍남기는 첫 출근을 마치고 모나윤에게 다가와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요. 당신은 제게 매우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보이는데 여가 시간을 두어 시간 더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 자신감 있고 인상적으로 말해서 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모네오는 잘난 척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거 참 좋은 해결책이네요.
지금까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무시하기 어려우니 같이 집에 가자고 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당신은 내가 좀 더 잘 알고 싶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소녀는 자신의 흥미로운 상황에 대해 아직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것이 새로운 남자를 겁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의사소통의 전체 시간 동안 임신을 숨길 계획은 없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고백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부부는 저녁 도시의 거리를 여유롭게 산책했습니다. 분위기는 편안하고 엄청나게 즐거웠습니다. 모나우는 다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고 다시 삶을 즐길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고 모든 것이 여전히 좋을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산책은 며칠 더 계속되었습니다. 홍남기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둘은 몇 시간 동안 현관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소녀의 과거와 그녀가 왜 그렇게 급격하게 삶을 바꾸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왜 우리 마을로 이사 오기로 결정하셨나요? 대도시에서 꽤 잘 알려진 회사에서 일하셨던 것 같네요. 여기는 좀 더 친밀한 분위기예요. 전 직장에 계속 다녔다면 얻을 수 있었던 발전 가능성과 돌파구를 원하지 않으셨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홍남기는 대답을 듣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여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모나윤을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대답을 흘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른 후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가린 소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관계와 별거 이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녀가 떠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나윤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외롭고 임신하고 완전히 흥미롭지 않은 소녀이지만 가능한 한 내 삶을 좋고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큰 야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반응을 주에 깊게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처음 몇 초 동안 그는 완전히 혼란스러워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진지하고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소녀의 손을 부드럽게 만지며 그의 시선에 담긴 미래에 대한 모든 따뜻함과 자신감을 전달하기 위해 간단한 행동으로 노력했습니다. 마치 그녀를 안심시키고 아직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나우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청년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한심해 보였는지 깨달으며 고개를 숙였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흐른 뒤 홍남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물어봐서 미안하지만 전 남편이 곧 두 번째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는 당신과의 아이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았습니까? 홍남기는 소녀의 모든 감정을 세어보려고 조심스럽게 소녀를 바라보았다. 몇 초 후 그는 덧붙였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최소한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에게 의존하거나 부녀 상봉을 주선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 여자애가 말했듯이 그는 최고의 아빠가 아니었고 제 아기도 같은 운명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기에게 아빠가 없고 엄마로부터 모든 사랑을 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녀는 이미 아기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듯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소녀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홍남기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크게 쉬며 슬프게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와 소통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미안해. 우리가 처음 산책하러 갔을 때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어야 했어. 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기뻤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한 건 아니었죠. 모나연은 고개를 숙이며 밀려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남자가 소녀의 손을 만지며 주의를 끌자
몇 초가 지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당신이 임신했다고 말했더라도 당신에 대한 내 태도는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서 좋아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계없이 계속 연락하고 필요할 때 당신을 위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는 소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흥미로운 위치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 그것은 소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런 멋진 느낌을 경험하고 모성의 기쁨을 느끼고 무조건 사랑받는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에 관해서는 아버지는 아기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아기를 키우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사람입니다. 홍남기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모나운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진지하고 밝은 미소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며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홍남기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모나윤이 미묘하게 앞으로 나아간 후에야 그는 거의 무중력 상태에서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대고 키스를 했다.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소녀는 마치 자신이 거의 무중력 상태인 100개의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과 기쁨, 그리고 놀라운 안도감을 느꼈고 그것이 의사소통을 중단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몇 초 후 키스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소녀는 어떻게든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눈을 꼭 감고 이 즐겁고 바람직한 순간에 자신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목에 팔을 감고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가 몸의 모든 세포로 그를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초 후 남자의 강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소녀의 몸을 세게 쥐어짜자 순식간에 소름이 돋았다. 모나윤은 아침 햇살에 눈을 떴다. 주말은 놀랍도록 행복하고 왠지 모르게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정하게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서 몸을 돌려 홍남기의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남자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고 소녀는 이 순간이 오랜만에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았다. 그녀는 남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전날 밤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남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은 소녀의 특별한 치즈케이크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침은 차분하고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모나윤은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껴본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홍남기는 소녀를 거의 따라 일어났다. 그는 요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고 아침 식사가 완성되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나연은 남자의 반응을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날 아침은 그녀의 인생 최고의 아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남기는 소녀에게 구애를 하고 선물과 칭찬을 쏟아내며 모호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나우는 이를 잘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몇 달 후 부부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이 기간 동안 배가 매우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모나우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소문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소녀는 그들에 대해 매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와 동료들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후 모든 소문은 잠잠해졌습니다. 8개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미 그녀의 뱃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엄마가 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가능한 한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홍남기를 준비에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그녀는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남자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들의 관계를 진지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아기에게 나쁜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위한 모든 준비에서 저를 배제하려고 그렇게 조심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 배에 손도 못 대게 한 거고요. 우리 관계가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남자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홍남기는 자신의 말에 놀란 표정이 역력한 모나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지난 한 달 동안 내 여자가 되기로 마음을 바꾼 것처럼 이상하게 행동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가족은 그만두고 자유롭고 싶다고 생각한 건가요?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변했어? 당신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져요. 아뇨, 잘못 생각하셨어요. 너한테 지겹다거나 우리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어. 모나우는 그저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어있던 말을 꺼낼 힘을 찾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다가 망설이며 말했다.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할 필요도 없고 당신 아이인 것처럼 행동할 필요도 없어요. 출산은 전적으로 제 결정이기 때문에 출산 준비를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나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홍남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했다. 가끔 당신이 너무 심한 농담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당신을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난 아직 당신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으니 엄마가 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관계가 시작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조만간 당신이 엄마가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준비와 다른 모든 순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죠. 결국 저는 어린아이가 아니며 아기에게는 엄청난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며 한 번에 완벽하고 예의 바르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리고 어리석고 순진한 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저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이고 그것이 내가 머물렀던 이유입니다.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도 사랑할 것입니다. 남자는 손으로 배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 자신감이 모나윤에게도 전해졌다. 모나윤은 홍남기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말과 힘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소녀는 깨고 싶지 않은 몇 초의 평화로운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연약한 짧은 서사시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 한 남자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당신이 당신과 아기에 대한 내 감정을 의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당신이 앞으로 나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등 뒤 어딘가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현대미술 작품처럼 단순하지만 우아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줄래요? 소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홍남기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모나우는 몇 초 동안 그 선물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따뜻함을 담아 남자를 바라보며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나유는 불과 몇 달 후면 새로운 인생의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쏟아야 할 것 같았고, 적어도 미래의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홍남기는 약속대로 내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힘든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나윤 씨는 날카롭게 당기는 통증을 느꼈고 무슨 일인지 깨닫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배우자를 깨웠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깨달았습니다. 분만은 힘들었습니다. 건강한 남자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모나우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아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시련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남기는 아내와 아이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을 위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좋은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며칠 동안 분만 병동에 남겨졌습니다. 의사들은 힘든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젊은 산모를 서두르지 않고 집으로 퇴원시켰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심 끝에 아기의 이름은 승리라는 뜻의 함수연으로 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이미 엄마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역할, 새로운 책임감, 새로운 감각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옳고 사실처럼 보였기 때문에 소녀는 그것이 정확히 일어났다는 것을 잠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떤 경험을 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홍남기는 집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방을 꾸미고 큰 꽃다발을 사서 좋아하는 딸과 아기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모나유는 남자가 해준 모든 것을 보고 행복해서 울 뻔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올바른 남자를 선택했고, 그와 함께라면 앞으로 행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그녀가 꿈꿔왔던 그대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과거만이 소녀를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온 영혼과 몸으로 싫어하고 이 모든 오랜 세월을 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까? 사람에게 그러한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한 시련이 연약한 소녀의 어깨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명에는 각 사람에 대한 고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나유는 출산 후 회복 중이었고 아기와 집을 돌보고 있었고, 홍남기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추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종종 집에서 일했으며 가족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주된 의무라고 생각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100%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 모나유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이미 적응하고 있었지만 묘한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그 두 가지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치 문제가 다시 닥칠 준비를 하고 모퉁이를 돌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반년이 지나자 홍남기 씨는 점점 더 오래 회사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 끝에 아기를 가진 여자가 문 앞에 나타난 과거의 좋지 않은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홍남기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 줄 거라고? 그가 남의 아이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부양해 줄 거라고? 그가 더 나은 선택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라고? 소녀에게는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소녀의 속을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홍남기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처음에는 상황과 피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남자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당신은 요즘 당신답지 않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유모를 고용해서 아기와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어. 홍남기는 상황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말 그대로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전하 자신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홍남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았고 소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나유는 그에게 자신의 생각과 의심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가끔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홍남기는 귀에 깊게 듣더니 알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불안이 왜 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직장에서나 친척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모나우는 천천히 눈을 내리며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각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날 믿어. 알았지? 난 당신만 사랑해. 너 자신을 잘 돌보는 게 좋을 거야. 예전엔 외모 가꾸는 걸 좋아했잖아. 알았지? 모나우는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매니큐어를 받고 매니큐어를 하러 다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부모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그녀는 자신에 대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모나유는 자신의 감정이 기만적이고 모든 일에 지쳤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도시 공원을 산책하던 소녀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이와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아이에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자신이 이상적인 엄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때때로 누군가가 유모차를 들여다보고 무언가를 말하는 사실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군가 그녀 근처에 멈췄을 때 전혀 놀라지 않고 아기의 담요를 계속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익숙한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랬죠. 한 남자가 그녀의 귀 위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아기네요. 아빠를 닮은 게 분명하지 않나요? 모나우는 움찔하며 그 목소리에 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평생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양동근이 있었다. 소녀가 정신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남자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내가 아이를 가졌는지 몰랐지? 내가 당신과 함께 아빠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당신은 잘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당신은 내가 사랑으로 아빠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나를 임신시켰다고 해서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들렸다. 모나우는 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지만
그가 팔을 세게 움켜쥐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다. 몇 초가 지났다. 남자는 여자아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 그대로 꽉 쥔 다음 더욱 위협적이고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이를 그렇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절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내가 클럽에서 재미있게 놀았던 그 여자만큼이나 냉정하고 용병 같은 놈이야. 그게 다야. 넌 돈 많은 남자한테 넘어갔어. 그리고 허벅지를 찢고 그 남자랑 애를 낳은 척했지. 하지만 그 바보가 그렇게 쉽게 속았다면 난 속지 않을 거예요. 내 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 다시 돌아오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내 아기가 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 아기를 위해 당신을 고소할 것입니다. 남자는 소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얼굴에서 불과 몇십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그녀의 귀에 직접 숨을 불어넣었고 모나우는 최대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그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양동근은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조금도 떨어질 틈을 주지 않았다. 이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라 내 새 남편의 아이입니다. 소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말했다. 지금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신고하고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놔줘요. 모나우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이때 남자의 소나기는 더욱 강해졌다. 다음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목에 닿았고 그녀는 세상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련을 일으키며 무언가를 외치려고 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혼자 있기 위해 사람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는 공원의 한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진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양동근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순간을 골라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 자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유모차에서 온가리를 하고 있는 아기가 두려웠다. 모나유는 아들이 전 남편의 주 타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것은 양동근의 분노가 새롭게 폭발하는 원인이었다. 남자는 여자를 더 세게 꽉 쥐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네가 우는 소리로 나를 더 짜증나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닥치는 게 좋을 거야. 예상치 못한 남자의 큰 목소리에 유모차 탄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모나우는 다음 타깃이 이 무방비 상태의 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움찔했습니다. 함수연이 울기 시작하는 순간 얼어붙은 양동근을 당황한 듯 바라보았다. 그는 몇 초 동안 아기를 바라보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여자아이를 놓아주며 말했다. 당장 아기를 진정시켜요, 당장. 소녀는 즉시 아기에게 달려가 아기가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초가 지나자 아기가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양동근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관을 빌렸으니 다음에 당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때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비켜. 남자의 외침에 아이는 다시 불안해했고 젊은 어머니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몸을 숙였다. 자, 내가 말했다. 비키지 않으면 아기를 데려가서 다시는 볼 수 없게 할 거야. 당신은 내 아내이고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양동근은 여자의 손을 잡고 앞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모나우는 겨우 유모차를 잡았지만 달래지 못한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소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미친 듯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해방시키고 전 배우자를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나운의 손을 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꽤 오랫동안 상황을 관찰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몇 초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갔다.
모나우는 낯선 남자의 주먹과 쓰러진 남자, 그리고 저리 가, 경찰에 신고할게 라는 말만 기억하고 있었다. 모나우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과 공포를 무시한 채 공원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무력감과 절망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 악몽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녀는 영원히 자신을 놓아주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과거의 인질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하루 동안 소녀는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안전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고심 끝에 그녀는 남편이 걱정하지 않도록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그로 인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홍남기는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였습니다. 모나윤의 배우자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돌아왔다. 소녀는 완전히 진정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눈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홍남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남자가 말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공원에서 여자들에게 추근대며 무언가를 요구하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서에 연행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나윤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온몸에 불쾌한 한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홍남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 같았고 소녀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홍남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나 없이 공원을 산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이나 아기를 잃을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난 절대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내를 바라보던 그는 아내의 눈빛에서 거친 공포를 느끼며 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장 동료 중 일부는 필요한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호신술을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미치광기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상상이 되나요? 그리고 우리 비서 레나는 몇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미치광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재미있어 보이지만 그녀의 행동 중 일부는 완전히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실제로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홍남기는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몇 시간 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모나연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호신술을 배우기로 결심한 소녀들의 조롱이 더 이상 웃기지 않았고 모나우는 전 남편의 공격과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불안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나우는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실행 가능한 옵션은 호신술 훈련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그녀는 홍남기가 무술가라 몇 가지 동작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기다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소음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나유는 남편이 수업 내내 눈을 떼지 못할 만큼 노출이 많지만 매력적인 에로틱한 의상을 구입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불러서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날 할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홍남기가 퇴근하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간도 넓고 방해할 사람도 없는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배우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건물에는 더 이상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무가 1시간 전에 끝났기 때문에
남은 사람은 관리인과 상사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쓰는 인부 몇 명뿐이었습니다. 한때 모나윤 씨는 사무실에 있는 남편이 보고 싶을 정도로 늦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만에 그녀의 두려움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한 여성의 한숨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그녀는 비서가 아직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의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은 그녀의 한숨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고통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꽉 막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고 그녀가 계속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재미있는 농담이 아니라 사악한 농담인 것 같았습니다. 몇 분 동안 소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완전히 알지 못한 채 완전히 당황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우자의 사무실을 바라보았고 고통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힘과 의지를 주먹에 모아서 문을 날카롭게 열고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문이 열리자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홍남기는 등 뒤에 있던 비서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여자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풀어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이나 설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여보, 홍남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늘 마사지 받고 싶다고 했지. 남자는 침묵하며 대답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여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를 놓아주고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아내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진 다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생각했어. 당신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레나가 미치광이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자랑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오늘 오후에 저는 레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레나를 놀리기 시작했고 제가 이 모든 괴롭힘의 원인인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애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을 몇 가지 알려주기로 했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몇 번만 더 연습하면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홍남기는 비서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비서는 성공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모나윤은 몇 초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어요. 길거리에서 공격당했을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힘든 시기이고 아이와 단둘이 있고 어둠 속을 걷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미치광기한테서 탈출할 수 있는 기술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모네오는 남편의 눈빛이 놀란 것을 알아차리고 질문을 던지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동의했습니다. 비서는 자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동등한 여자와도 함께 수련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훈련은 특별히 길지는 않았지만 꽤 생산적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날 무렵 모나오는 온몸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따끔거리는 느낌이었지만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미 몇 가지 잡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손을 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나오는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방어 기술을 배우려는 열의에 남편이 놀라고 당황한 반응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공원에서 어떤 여자아이의 구세주가 된 자신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홍남기가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야지. 아무 일 없는 척만 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 당신이 정당방위를 하기로 결심하게 만든 무슨 일이 있다는 거 알아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지금은 뭐가 달라졌나요? 나한테 고민을 털어놔야 해요. 홍남기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얻겠다는 의지로 소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모나유는 홍남기에게 진실을 말하길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간의 일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자가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이야기만으로도 그는 화를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홍남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나 해? 그 자식은 그 짓을 한 죄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거 알아? 뒷골목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요?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도 무슨 짓을 하면요? 문제를 조용히 덮어두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홍남기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몇 초 동안 조용히 모나연을 바라보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 뒤 몇 번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나 없이는 절대 외출하지 마. 적어도 내가 이 친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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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매 시간마다 괜찮다고 편지를 보내주세요.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그때까지는 네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 당신과 함수연은 제게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불필요한 위험은 감수하지 마세요. 그런 심각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있으니까요. 이 대화 이후 홍남기는 한동안 모나온의 전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그 남자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내일부터 당신과 함수연은 원하는 곳 어디든 다시 외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침묵을 지키며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몇 초 동안 아내를 바라보던 남자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남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니 걱정 없이 공원이나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제 당신은 안전하고 나도 당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모나오는 양동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남자와 함께 자신과 아들이 지금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